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한국 자생출란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꽃을 개화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농장이나 또는 자생지의 난들이 민출란이 되었든 또는 희소성이 있는 변이종들의 화색의 꽃이 되었든 화형화가 되었든 전국적으로 기온 상승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꽃들이 지상으로 또는 표토를 뚫고 위로 상승하여 개화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 농장에 난실에 제가 키우고 있는 난들 중에도 꽃을 달고 개화를 준비하며 소속된 연합회 전시회 출품을 위해서 꽃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양하고 여러 형태의 꽃들, 화색의 꽃들이 개화를 준비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꽃잎을 벌리고 있는 중입니다. 색화인 경우에는 다양한 품종의 색화들이 본연의 색상을 발현시키고 있는 시점이지요. 홍색이라든지 황색이라든지 그 중간의 죽음색이라든지 또는 이제 복륜화든지 또는 삼반화이든지 또 중투복색, 복륜복색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다양한 꽃들이 시기적으로 온도 상승에 따라서 자기 품성을 드러내는 개화의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타이틀을 출란 전시회 출품꽃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단에 올려드렸듯이 출란의 대상은 화형화나 화색이나 소심이 결정하는가 라는 의문의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위나누에든 연합회 전시회가 됐던 전국 규모의 전시회가 됐든 보면 항상 대상에 선정된 품종을 보면 꽃잎이 화형이 좋아야 되고 화색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꼭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그 꽃의 설판에 잡색이 없는 소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재배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화형, 화색, 소심이 된다 하더라도 상위권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대상의 그 품종이 선정이 되려면 화형이 좋아야 됩니다. 화형이라고 하는 것은 꽃의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둥근형의 화판을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두화가 우선하고 원판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선판이나 이런 매판이나 이런 쪽으로 점점 그 우위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화형이 좋아야 된다 하는 말은 원판이나 두화의 형태를 갖춘 꽃이 이제 화색을 갖추는데 그 화색을 갖출 때에 보통 홍색이나 황색이나 죽음색을 얘기하는데 전시에 출품되어서 대상의 품종으로 선정되는 것을 보면 보통
홍화나 황화, 그리고 주금화가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지금 보시는 색상이 주금화인데요. 이제 주금화의 색상 중에서도 더 짙은 색상을 선호하고, 그래서 황색도 더 짙은 황색을 선호하지요. 이렇게 더 이상 기대치가 없을 만큼 우위에 있는 색상이라든지 또는 화형이라든지 이런 품종들을 선정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판이 또는 화경이나 경이 색상이 아무 잡색이 없는 소심이라고 합니다. 소심. 하얀 색상을 소심이라고 합니다. 잡색이 없는. 그러나 황화나 홍화이지만은 또 다른 잡색이 끼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화형 소심이고 색화 소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진성황화의 개화를 준비하고 있는 소심입니다. 여러 가지 그 소심 중에서도 화색에 따라 이제 이름이 지어지지요. 황화 소심, 홍화 소심, 주금화 소심 뭐 이렇게 정해지는데, 특히 상위권에서 대상의 최우수상, 우수상 정도 되는 것은 보통 색화의 소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화형이 받쳐줄수록 상위권의 상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대상을 주고 상위권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화형이나 화색을 지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아마 선택을 해서 그렇게 상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 비중에 더 많은 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에란인들은 거의 뭐 90% 이상이 산채해서 그것을 대주로 만들어서 꽃을 달고 전시회에 출품을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란들은 그 경합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에 심지어 동상, 은상, 금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이렇게 올라가는데 금상 이하 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희소성을 따지고 그 시상품의 품종으로서 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전시회를 보게 되면 같은 색화로 이렇게 출품이 돼서 경합을 하는 난초들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이제 황화, 홍화, 주금화, 뭐 복류나 삼반화 이런 개체들이 많이 경합을 같이 합니다. 주금화 중에서도 이제 동상, 은상, 금상을 받으려면 상당히 형태, 꽃의 화형이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그 형태의 꽃 색상이 짙은 화색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재배의 어떤 정성 또는 이제 그 출품된 난의 이제 작품성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렇게 보게 되고, 같은 점수라면 그런 이제 재배의 수고나 어떤 그 작품성을 보고 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거는 이제 복색화 신비입니다. 신비가 벌써 이제 포유를 벗고 색상이 복색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황화 소심입니다. 여러 소심 개체들, 색화 소심 개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재배를 하고 있는데, 뭐 꽃이 하나에서 5개, 6개까지 꽃을 다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이제 무지의 잎은 무지인데 중투화가 피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꽃들이 다양한 자기 품성을 가지고
이제 산채되고 재배돼서 전시에 출품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백복류화인데요. 설백복류화. 복류는 이제 끝으로, 잎 끝으로 무늬가 들고 안쪽으로는 이제 자연의 색이지요. 이거는 황화소심인데요. 뭐 꽃을 하나 다는 경우도 있고 1경을 다는 경우도 있고 2경, 3경, 4경 이렇게 재배된 화분의 난초의 세력에 따라서 꽃의 숫자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제 두화의 소심이고요. 이거는 역시 설판이 하얗죠. 그걸 보고 소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밑에 가운데 하얗게 된 부분이 바로 소심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주홍화인데 지금 발색 중입니다. 탁하게 보이지만 서서히 홍색에 가까운 주구마로 발색하는 품종입니다. 올해 꽃을 하나 달았는데 역시 이제 짙은 색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품성을 지닌 난초이기 때문에 점점 화색이 밝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꽃으로, 즉 홍색에 가까운 꽃으로 피게 됩니다. 이제 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난실에 오늘 물 주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관수를 이제 하면서 꽃에 대한 이제 관수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꽃이 달려서 잎이 벌어지는 난초는 꽃에 직접 물을 주면 안 되고요. 그 화분에 그 밑으로 해서 난석에 물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화가 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포위를 벗지 않고 봉우리 상태에 있는 난초는 위에서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꽃잎이 벌어지기 시작한 난초는 그 꽃에 직접 물을 대지 않고 그 난석 쪽으로 해서 물을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장애에 관련해서도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냉해에 관련해서도 지금 시기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일이 그 난을 심지식으로다가 이제 통에 넣고 물을 담아서 그리고 잎이 젖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히 관리하는 난초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400분에서 500분 되는 난초들을 일일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시원하게 흘러내리도록 관수를 해줍니다. 제가 그 직전에 영상을 올리면서 관수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번 집중해서 물을 주게 되면 영상 5도 전후로 되는 그런 시기에는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위에서 약 60cm 이상 위에서 이렇게 흩뿌려 물을 주고요.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두세 번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주면 난석이 물을 흡수를 하고 흡수된 난석이 뿌리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관수를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뭐 30초 내지는 1분씩 이렇게 하나분씩 집중해서 물을 주게 되면 가까이 물을 주게 되면 냉해가 오고요. 냉해 온 결과는 4월달 5월달에 잎이 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표가 나지 않지만 4월달에서 5월달 잎이 중간중간 흑갈색으로 이렇게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냉해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난을 재배하면서 그 노하우를 물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잘 터득을 하고 그 시기에 따라 온도에 따라서 물 주는 것도 잘 주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월 달부터는 분갈이가 시작이 되는데요. 전시에 출품된 난초는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분갈이를 하고 전시회가 이제 출품이 되지 않는 난들은 이제는 꽃을 절하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분을 살펴서
분갈이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대주가 된 거는 분촉을 하게 되고, 이제 분촉을 하면서 신화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자마를 확인하고 밑단 자마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그 신화의 눈점을 살리는, 그러면서 톱신을 바르고 균의 침입을 막는 이런 이제 세심한 분갈이가 봄 분갈이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보통 2월에서 3월 안에 모두 분갈이가 끝나게 되고요. 뭐 분갈이를 꼭 2월달, 뭐 3월달 안에 꼭 끝내야 된다 이건 없습니다만, 수시로 관찰하면서 필요에 따라 뭐 계절을 상관하지 않고도 분갈이를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성장기에는 충격을 주지 않고 살짝 난석을 붓고 그리고 흔들거나 두들기지 않고 바닥에 치지 않고 그냥 슬슬슬슬 난석을 넣어서 뿌리의 생장점 같은 데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자극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심으면 계절에 관계없이도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신화가 성장하면 뿌리가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생장점이 위축이 되면은 성장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3월 안에 그렇게 분갈이를 끝내주는 것이죠. 이제 전시회가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꽃을 전시회를 맞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보름 정도 내지는 16일 정도 이제 출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꽃의 성장을 보고 그때 꽃이 개화될 시기에 이 꽃들이 완전 개화를 하지 못한다면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온도가 상승되는 곳에 위치를 갖다 바꿔줘야 됩니다. 집으로 가지고 가서 하시든지 또 난실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든지 하셔서 꽃대가 신장하고 개화가 빨리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 전시회를 날짜를 맞추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꽃대가 올라올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고속 성장을 시키거나, 다시 말하면 인큐베이터식으로 난초를 고속 성장을 시키게 되면 그 난초의 그 성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절의 온도에 맡기고 이 난초들이 때를 따라서 꽃대를 올리고 신화를 올리고 그렇게 그 난초를 관리하고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그 훌륭한 그 식물 재배의 정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난실에 뭐 나름대로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뭐 동양란이라든지 삼국의 동양란이라든지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향기가 좋은 유향종이라든지 뭐 일경구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석곡이라든지 풍란이라든지 이런 난초, 이런 개체의 이 난들도 뭐 구색을 갖추어서 난실에서 온도가 맞기 때문에 키워가지고 꽃을 보고 또 즐기는 그런 개체들을 몇 가지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자목이라고 하지요. 나중에 대주가 되어 꽃을 달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변이종들이 되는 잎으로도 그렇고 꽃물로도 그렇고 이런 난초들은 뭐 산채를 하든지 또는 이제 물물 교환을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분에 심어서 잘 관리를 하고 이제 3, 4년 심지어는 이제 5, 6년 정도 키워 가지고 다시 세상에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알리게 되는 그런 이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재배를 또 일정 부분 키우고 있습니다. 한 촉에서 대주가 되어 이렇게 꽃을 달기까지는 10년, 20년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돈을 들여서 다른 에란인이 키운 것을
구입을 한 것을 이제 출품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난초가 비싸고 비싼 난초가 좋은 거다. 그러니까 모든 에란인들은 산에 가서 그런 난초를 만나기를 원하지만 정말 로또 복권 당첨되는 만큼 쉬운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뒷대라든지 벌브까지라도 좋은 가격은 비싸지만 그것을 구매를 해서 단연간 키워 가지고 그렇게 또 나름대로 출품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보통 요즘에는 정말 좋은 게 비싸다, 비싼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전시에 출품을 하게 되면 그런 난초들이 보통 큰 상을 받기 때문에 모든 에란인들이 SNS 시대에 뭐 나름대로 뭐 인터넷 상으로나 휴대폰으로 뭐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서 품종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이 재테크에 좋은지에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자세히 빨리 알기 때문에 그렇게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난초들만 선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난초에서 꽃이 단 난초들만 전시에서 높은 상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가격을 떠나서 산채를 해서 재배를 해가지고 꽃을 달아서 전시에 출품하는 난초들 비록 상은 받지 못하지만 그런 출품된 난초 하나하나를 정성 들여서 출품하기 때문에 세상에 알리기 때문에 그 재배를 해서 전시에 출품하는 에란인의 수고를 그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에란인들이 키워서 직접 출품한 난초를 구별해서 상을 주자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함께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청심나눔회나 연합회 차원에서도 제가 임원으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잘 심도 있게 나누어서 한국 자생출란의 미래가 더 활성화되고 밝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로운 에란인들이 많이 이제 가입하고 재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초보에서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난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난을 나누고 함께 그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에란 생활, 취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난초로 인해서 큰 가격을 무슨 어떤 뭐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산채에서 전시에 출품하는 그런 마음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많이 번식하고 그 수요가 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눈다는 생각으로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배하다가 실패를 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사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번에 한 품종만을 계속 키우다가 죽으면 얼마나 그 품종의 희소성이 소멸되는 게 아깝습니까? 그래서 분촉을 해서 여러 화분을 키워서 혹시나 하나분이 죽더라도 다른 쪽에서 그 품종을 보존하는 그런 마음으로 재배를 하고 금년에도 성공 재배하시고 전시에서 많이 출품하셔서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눠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권한 연합회는 3월 1일, 2일, 3일 이렇게 전시회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사진에서 우리 그 포스터를 제가 올려놨는데 참고하시고요.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고 좋은 난초들, 품종들을 보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축하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하면서 에란인들끼리 또는 일반인들이 오실 때에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리더해 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꽃을 올려드리고 소개하면서 나름대로 제 소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